안녕하십니까. 낮에는 많이 듣고, 그래도, 그,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훨씬, 그, 뭐, 좀 지낼만 하죠. 오늘 제가 행안위 쪽은, 1월에 준비를 했던 내용, PPT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통화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어,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건 자료도 받았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세세하게 어, 내용을 확인을 하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라고도 했고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고자 한다는 내용까지도 전달을 했어요. 일단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정무위에 보냈던 내용처럼 정무위보다는 거기는 조금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내용을 음, 축약적으로 서두에 좀 제대로 좀 요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정무위 의원님을 만나서 내용 전달을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의 스텝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제대로 알아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 내용까지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 제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제가 제보했던 내용도 이미 받았다라고 뭐 그렇게 보고도 했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행안위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용 전달을 한 거를 받았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거기에 내용 자체가 동영상을 만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정무위에 보낼 때보다는 좀 수월하게 제가 내용을 좀 길기는 길어요. 뭐 한쪽은 1시간 20분짜리고 한쪽은 제가 보낸 내용이 1시간 54분인가? 뭐 하여튼 간에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되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했고 이 내용을 저는 추가적으로 정무위 쪽에 또 보내고 정무위 쪽에는 행안위 거는 정무위 쪽으로 그래서 교차해서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좀 보내드리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좀 깊이 알고자 하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 증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행안위 쪽은 그래서 수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리고 정무위 쪽에 보냈던 내용이 대부분이 또 행안위에 또 포함돼 있어가지고 참조로 일단은 뭐 한 개씩 더 보내줘도 무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행안위 쪽에 보내는 영상에는 약간은 과한 표현을 좀 썼어요. 범죄라고 확신을 하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과격한 표현들도 좀 쓰고 호칭도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은 그런데 뭐 제가 가끔씩 열받았을 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좀 표현을 좀 아주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 표현상으로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
사실은 좀, 그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열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 어제는 좀 길게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보내고, 어, 그렇게 연락도 취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보내는 내용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자료만, 그러니까 이제 증거 자료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만 아, 요구를 할 때 계속 좀 전달을 하고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 설명을 직접 만났었던 자료를 제출을 해서 영상으로 또 뭐 똑같이 그렇게 설명한 영상을 보내주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꼭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또 뭐 어렵다라고 생각도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 뭔가 이, 그, 공식적인 어떠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어설프게 그, 뭐, 내용을 전달을 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이 좀 깊이 있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뭐가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전달이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미진하게 했고 수사의 의지가 없어 보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 그 수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분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수사를 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얼만큼 미비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전달이 돼야 되겠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렸고 거기에 어, 하나가 더 들어간 내용이 제가 정의 내용을 어,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뭐 사실 그 제가 노트북 하나도 어, 그 준비를 하기가 좀 힘이 들 정도고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또 비용적으로 아주 사실은 좀 저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와 상반되게 상대는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을 생각을 하면은 걔들은 뭐 몇백억 뭐 이런 수준으로 주고 뭐 그 변호를 해라 몇십억을 주고 변호를 해라 또는 뭐 이는 저는 만나가지고 돈 풀이고 했을 때 돈이 그게 돈이겠어요.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3조 원 조단이라고 하는 거를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느냐고 표현을 했어요. 그와 같이 이 싸움 자체가 한쪽은 너무 좀, 다 떨어져 있고, 이렇게 결집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개개인이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도 엄청나게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을 결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문제에 대한 것도 인식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또 뭐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수반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다윗이고 그놈들은 골리앗이다. 골리앗을 넘겨뜨릴 때 아킬레스를 건드려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증거죠. 이 지들이 워낙에 뿌려놓은 내용들은 많은데 이제는 거둬들일 수도 없잖아요. 저는 백업을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리 그 뭐 루머로 그다음에 떠돌아다니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내용 가지고 두드려 본들 데미지가 하나도 안 가죠. 그는 골리앗을 때리잡기 위해서는 아킬레스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 관자놀이 여기를 때리면은 핑 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두드려도 안 넘어진 게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은 어제 제가 한 뭐 집에 오니까 한 8시 반 정도 되었나? 뭐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제 노트북이 그 다운로드를 그러니까 변환을 하는 사이에 시스템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럽죠. 어제 그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버링 시키고 그다음에 업로딩 하는 중에 다운이 돼서 여기 집에 와서 다시 업로딩 해가지고 어제 그 제 개인적으로 또 영상 제작을 했지만은 줌도 또 추가로 했잖아요. 그거 할 동안에는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새로운 그 노트북을 조금 셋업을 하는데 시간도 좀 보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조금 어제 쉬는 거를 오늘 좀 쉬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이 조금 이제 날짜를 바꿔가지고 생활을 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스카이날다라든가 그다음에 이 유튜브 상에 검색어를 두드려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3월 달 정도까지가 3월 6일인가 그때 미륵정리라는 게 스카이날다라는 거기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게 최종본이에요. 그러면은 유튜브 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은 그 시점 이전까지만 그뭐 미드이라는 것도 내용이 올라와 있고 그것도 가면 갈수록 줄었죠. 왜냐하면은 처음의 내용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뭐 앞에다가 큰 비전을 갖다 놔놓고 그 디스플레이를 갖다 놔놓고 읽어가면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Q&A까지 했는 내용까지 하면은 뭐 1시간 50분 뭐 거의 2시간 정도 진행을 한 내용들이 풀로 다 업로딩이 됐었는데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녹화분이 나오고 Q&A 했는 게 나오다가 그 Q&A 했는 것도 Q&A로만 끝나고 그거는 업로딩을 하지 않거나 뭐 그 아나운서 이용해 가지고 한 15분 정도의 분량 내용 뭐 그 정도 녹화분만 업로딩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부터 해가지고 그쪽 관련해가지고도 숨어 있었다 뭐 그 나타나지 않고 변호사가 뭐 이게 그 노출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그 떳떳하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흐를 동안에 영상이라고는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 전에 또 뭐 그 K 스테디움을 설명을 하면서 그 보상책에 대해 가지고 뭐 70, 20, 10%뭐 그걸로 대비해 가지고 어떤 데는 제가 얼핏 봤는데 뭔가를 하면은 치킨을 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지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 이 K 스테디움으로 처음에 이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했던 뭐 서무식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뭐 이봉우 씨나 뭐 나머지들도 전부 다가 지금은 다 사라져 있는 상태고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렸던 뭐 정채연인가 젊은 여자애 그런 사람들도 어느 하나도 지금은 영상이라고는 올리지를 않고, 어제 제가 언급했다시피, 새로운 또 어떤 뭐, 갬블링과 관련된 그런 글을 하나 해놔 놓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KOK의 리더들과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걔들이 뭐, 왜 리더예요? 걔들은 리더 아니에요. 리더라고 하면은 적어도 아는 거라도 좀 있어야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걔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 로드맵대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라는 건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의 가격은 뭐 저희와 별반 차이 없어요. 근데 10배 정도는 돼요. 10배라고 해봐야 소수점이 0.007이면은 우리는 0.0007이라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래를 하는 사람이, 거래소에 아시다시피 탈중앙화된 거래소 덱스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화 거래소 CX에 상장이 되면은 뭔가가 될 것 같이 엄청나게 떠들랐잖아요. 덱스 완전히 거래 없고, 그 다음에 CX 마찬가지로 제가 KOK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3만 5천 달러 정도인데 뭐 어떨 때는 8천 달러까지 데일리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못해도 5만 불 이상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 뭐 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케이스타라고 하는 거는 뭐 몇천 불대로 갔다가 뭐 1, 2만 불, 2, 3만 불 뭐 그 수준으로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KOK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거래소의 거래소의 가격이 변화가 있냐면은 어떤 때 보시면은 뭐 200% 이상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뭐 200% 이하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격 해봐야 뭐 얼마를 사야지. 그러니까, 어, 1억 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한 8만 불? 8만 불 정도의 그 시총가가 돼 있다가 어떨 때는 4만 불, 4만 불이면은 0.004라는 이야기예요. 0.0004. 그럼 8만 불이라 그러면은 0.0008 달러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시총가가 한 12만 불이다 그러면은 0.0012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게 춤을 추는데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백 프로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긴 하지만은 100% 이상의 가격 변동이 하루에도 발생이 되는 게 기업회고, 그와 반대로 케이스타라든가 루이 같은 경우에는 루이는 움직임이 좀 많이 좀 적고요. 거기는 뭐 수십 프로 이런 거보다는
수 프로, 한 디짓 정도로 한 자리 퍼센테이지로 움직이는 경우가 뭐 주로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들여다보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편차가 그 소위 말해서 변동성 자체, 플루크추에이션 자체가 이게 좀 아, 크지를 않지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뭔 이야기나 하면은 그 리더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K 스테디움을 그 아주 좋은 메인넷이고 뭐 K 스테디움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쪽에다가 잡아넣으라는 이야기였는데 K 스테디움으로 옮기라. 뭐 그런 식으로 좀 잘못된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옮기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럼 거기에 8만 명들이 한 사람이 거래 대금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가지의 그 코인과 로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저기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코인과 토큰의 토탈 거래 대금이 뭐 2, 3만 불, 3, 4만 불. 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게 24 hours, 24시간 동안 거래 대금으로 움직인다. 그러니 그게 8만 명이 누가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뭐 저기 새로운 운영 체계로 해서 메인넷이 나왔다. 뭐 정말 그 많은 그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루어진 것도 사실은 적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은 뭘로 확인이 되냐? 그 척도는 거래소의 가격이지요. 근데 그 거래소의 가격은 어, 변화가 없어요. 이게 그 상태에서조차도 우하향 상태로 플랫하게 플랫하게 가는 것 같지만은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우리 개혁회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우리는 뭐 워낙에 가격이 낮으니까 플랫 그 자체지요. 그냥 뭐 옆으로 시간만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나와요. 그러면은 개혁회의는 개혁회 플레이라는 그 앱에서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뭐 저놈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유지 그 저기 메인넷 또는 그 앱에 대한 그 개혁회 플레이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유지 보수 그다음에 콘텐츠 공급 소싱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개혁회의는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고 이미 있던 것조차도 날려버렸고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데에서 나온 K스타라든가 루이 같은 경우에는 L뱅크라고 하는 뭐 그게 한뭐그 전 세계에 뭐 한 500개 정도의 거래소가 있다고 하면은 CX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뭐 한 20이 남짓 거기에 있는 그 거래소 하는데 우리는 3위 바이비트. 바이비트는 지금도 스페셜 트리트먼트로 ST 태그만 붙여 놓은 상태로 원래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 거기에 그 룰에 따르면은 벌써 이거는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ST라는 태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는 여전히 되고 있어요. 그게 3이에요. 그 다음에 7위가 에이트아이예요. 10위가 쿠코인이에요. 그 이외에도 몇 개가 20위권, 뭐 50위권 안에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지요. 한 8개 정도가. 그랬는데 비교를 하면은 KOK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좀 오래됐고, 생태계도 뭐, 꽤나, 나름 다른 데에 비하면은 생태계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태계 조성 자체가 꽤 많이 된 거죠. 100만 명. 그러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피해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 새끼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것조차도, 뭐, 쇼핑몰 정도도 지금 뭐 그 시스템 점검을 하는 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1년 2개월, 1년 2개월이 다 됐어요. 1년 2개월 더 됐죠. 6월 초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초 아니면 10일 전후 돼가지고 나왔던 공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얼마나 됐느냐.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그것들의 수준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뭐만 눈깔이 벌게 가지고 보고 있냐. 빠져나갈 구멍 또는 이 개혁회의를 뭐 없애는 데에 주력한 그거 말고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있던 것들도 유지만 하고, 그렇게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있는 거를 자꾸 없애는 쪽으로, 그냥 얘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매출의 추이를 보면은, 2018년 10월 26일에 설립이 돼서 2019년도 제로, 2020년 3,840만 원, 2021년도, 어, 159억 몇천만 원 해서 160억, 그 다음에 2022년도 6억 뭐 얼마인데 177억. 그 다음에 96억 작년. 그것들이 어떻게 그런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회사 지금 공중분해 하듯이 어떻게 보면 쪼개고 해가지고 B2B라는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사옥도 제대로 없는 옛날에 사실 그게 지금 상황이 그 회사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없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게 맞다는 거죠. 지금 그 기사는 내려져서 없어졌지만은 자본 잠식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잖아요. 거기에 매출이 어디서 생겼느냐? 한국조폐공사, 도로공사, 그다음에 가상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표현을 해놨어요. 2021년도에 하반기를 지나면은 한 200억의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얘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겁대가리도 정말 많이 상실한 것들이지요. 하나는 부산시를 상대로 어,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서도 없이 제안서 하나 떨렁 던져 놔놓고 BIBC라는 그런 이제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고. 근데 그 기사를 부산시에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역외 본사를 그쪽으로,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다 보니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기에 본사를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는데 이게 둔갑을 해가지고 BIBC 민자 5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5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근데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블록체인 담당관한테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왜 사업계획서 안 내냐고 전화를 하니까 아, 그 사업계획서를 언제 내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민자 유치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1조 제 기억으로는 4천억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부산시를 상대로도 그렇게
장난을 치는데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이쪽이 그런 그 그게 발주를 내서 뭐 이놈들이 수주를 해서 매출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기사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가상자산 이런 순서로 매출이 그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에비던스 보여주면 돼요. 매출이 정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에서 나온 건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정도도 그 부산시를 상대로도 그런 식인데 우리 KOK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국내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그 판단을 해서 수사 의뢰했지만은 자기들은 글로벌 비즈니스고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걔들은 그걸 믿고서 까불 까불락거린 거죠, 결국에는. 근데 정말 더럽고 더럽고 더러운 상황이 그놈들만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킹 지갑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는 가진 게 정말 내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아, 뭐 전국 설명했던 지역 설명했던 저희들 그 오프라인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하나고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상황 속이지만은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놈들이 지금 뭐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질 나지만은 그 빌 것도 아닌 것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놈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불과 이제 한 2주 남짓 남았는 게 또 뭐 추석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자꾸 떠오르나 하면은 또 껄끄럽게 사람들을 또 대해야 된다. 알게 모르게 뭐 소개를 했거나 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고달픈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시점이 실실 다가오고 있어요. 이, 어,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그 어떤 종래기가 그 보내온 메시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걸쭉한 그 지갑을 또 그것마저도 그게 그 욕심을 내 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 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해라. 그래 그 새끼 그거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뭐 KOK 리드들하고도 만났다. 뭐 다른 코인하고도 만났다. 다 그놈들이고 그것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절대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혹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 제 생각은 사실 이래요. 다른 걸로 뭐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냐? 뭐 먼저 그놈처럼 먼저 해가지고 빼먹고 날라버리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원하시면 하세요. 근데 인간인 이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일차적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수사를 하는 중에 확인은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계약 관계 한번 보고요. 계약서 포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갑 주소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갑은 분명히 이더스캔에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건 나머지 세 가지, AOK, 이더리움, USDT는 반드시 그거는 그 지갑 주소 ERC 기반이니까 이더스캔에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그 익스플로어 할 수 있는 거기에서 확인이 돼요. 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항아리라든가 금고라든가 거기에다가 스태킹 되는 거를 처박아 넣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당연히 그 운영 체계에 해당이 되는 거기에 지갑에 지갑 어느 하나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왜 요만큼밖에 안 남아있느냐? 그러면은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내놔라. 계약서도 니들이 지금까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거지 않냐? 기술적인, 기술적, 협력, 협력을 하는 위치, 역할, 유지 보수, 개발, 유지 보수, 뭐, 그런 이야기만 맨날 하잖아요. 근데, 공지사항도 지들이 다 때리고, 기술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데도 그놈들이 다 하고, 뭐, 자산도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고, 사업 진행되어 있는 모든 문서 관련된 것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나라에, 어떤 법에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이런 짓을 하고서도 그냥 넘겨간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결국에는 우리가 피해를 회복을 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돌려주고 뭐 그런 게 되겠어요. 어려워. 무조건 하고 이거는 거래소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에 가장 밑바닥이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스태킹 돼 있는 거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고 그런 싸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이 일이 수사가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을 협조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뭐,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딴데 눈 돌리시는 거는 뭐 제 영상 안 보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와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래기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어떤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마시고 개혁회의를 한 사람인데 뭐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해보세요라고 나도 거기에 피해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개새끼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이나 엉팡하고 그냥 매듭 지으세요. 절대로 그런 인간들 만나지도 마시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많은 종래기들 전부 다 뭐 유튜브 맨날 날리고 뭐 그 단톡방에 엄청나게 뭔 소개도 하고 지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던 놈들 딱 놈년 다 사라졌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알잖아요. 근데 또 암암리에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접근해오고 하는데 그것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몰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지 7시 미만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오후 7시 이전. 그래서 아, 또 그나마 조금 밤 되면은 저녁 되면은 낮 기온보다는 훨씬 좀 시원하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 속에서 날씨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등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